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영상 업로드한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죠? 지금은 2026년 3월 12일 오후 3시 30분이고요. 지금 6차 항암 맞은 지 6일차 되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6차 항암 맞기 전에는 날씨가 좋아서,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 맞았죠? 그 금요일 날 맞기 전에 한 일주일 가량의 시간이 있었을 때는 날씨가 좋아서 또 여기저기 등산 다니고 자전거 타고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지내느냐고 어, 실내에서 영상 편집을 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햇빛이 있다 하면은 와 이래가지고 또 햇빛을 막 찌러 나가고 또 체력을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또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운동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6차 항암을 저번 주 금요일 날 맞았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 날 맞았는데 또 좀 힘들었어요. 어, 좀, 좀 힘들어서 그냥 오로지 제 몸 컨디션 회복하는데 이렇게 조용히 쉬고 또 음식 잘 챙겨 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냈고, 다행히 오늘, 그러니까 어제부터 좀 컨디션이 올라왔어요. 어제부터. 그런데도 막 이렇게 운동을 할 만큼 올라오진 않았어요. 운동을 할 만큼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래서 몸을 사리고 있다.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이 시간대는 사실 컨디션이 좋으면 이제 한 바퀴를 돌고 도서관에 가서 있다가 이제 남편이 오면 집에 가서 저녁 먹고 하는 그런 스케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서관에 갈 만큼 또 막 이렇게 몸의 컨디션이 막 그렇게 좋지 않고, 또 곧 4시 반에 또 저희 집에 또 뭐 누가 뭐 이렇게 뭐 공사하시는 분이 도로, 뭐 이런저런 너무 세세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겠고, 그래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집 근처에 세워둔 저희 집 그냥 캠핑카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네, 제가 가족에게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다른 분들에겐, 친구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캠핑카를 구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원래 산책하는 그 동네 근처에 잠깐 세워놨습니다. 캠핑카를 이제 이렇게 저기 뭐지, 이렇게 세워둘 그런 장소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시간에 맞춰서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여기다 세워놨고, 제가 그래서 좀 이렇게 어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공간에 있지 못할 때, 그럴 때 이제 또 집에는 앵무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집에 있으면 이 두 마리가 항상 저한테 붙어서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전히 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쉬고 싶을 때 이렇게 잠깐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타임.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회복이 좀 더뎠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백혈구 주사 맞고 괜찮았다. 이제 백혈구 주사 맞고 항암을 연속적으로 맞았어도 괜찮았다. 이렇게 변비 극복도 했었고, 4차를 맞고 그 다음에 백혈구 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일주일 간격으로 5차를 맞고 했었을 때 컨디션이 다행히 잘 올라와서 괜찮다, 막 기쁘다, 막 이렇게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막 또 신나서 운동 열심히 하고 등산도 2번 다녀오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 한 3시간 정도 타는 자전거 여행도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또 그렇게 즐겁게 보냈는데 6차를 하고 또 컨디션이 또 확 그러니까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변비는 제가 저번에 한번 극복을, 제가 여러 이런저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 변비가 이제는 오진 않아요. 그래서 변비에 관한 문제는 없고, 그런데 그냥 너무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요. 너무 힘이 많이 빠지고 또 그냥 기력이 올라오질 않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냥 너무 힘이 그냥 쫙 빠져서
그래서 좀 이렇게 누워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백혈구 주사도 그 다음날 맞았기 때문에 열감도 좀 올라오고, 또 그 다음에 무릎이나 허리나, 뭐 그런 관절이 있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뼈에서 약간 이렇게 웅웅 되는 약간 그런 열감이 자꾸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백혈구 주사가 그런 자극을 주니까 거기서 백혈구를 이제 많이 더 생성하게끔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자극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좀 뻐근한 느낌, 뭐 허벅지나 온통 뼈나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뻐근한 느낌이 있고 열감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렇다고 했는데 정말 그랬고, 그러니까 저번에 보다는 조금 더 몸이 좀 피로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항암 주사 맞을 때도 피 수치는 다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백혈구 주사는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항암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백혈구 수치가 확 떨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맞고 있는 거잖아요. 3주에 한 번씩. 그렇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몸이 좀 되게 피로했어요. 되게 피로했고, 그러면서 체력이 확 또 떨어지면서 이제 으, 감정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슬픈 감정이 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상황은 똑같아요. 제가 매일 보내는 일상은 똑같잖아요.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근데 내가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감정이 막 올라옵니다. 그 감정 중에서도 부정적인 감정, 슬픈 감정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어, 어. 근데 이제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또 이렇게 또 좀 바라봤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어떤 감정이 나한테 몰려오고 그리고 또 그 감정을 또 어떻게 비워내고 하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음, 또 어김없이 또 그렇게 감정이 올라오고 할 때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저는 꾸준히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연락이 닿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매일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또 친구들도 항상 제가 원하는 그런 응원 방식을 기억하고 있어서 운동을 하며 운동을 했다 또 인증을 보내줍니다. 잘 살고 있는 모습,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또 보내주고, 또 어떤 친구는 또 예전에 우리가 여행 갔던 그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또 블로그에 글을 또 정성스럽게 써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힘을 얻죠. 힘을 얻어요. 하지만 그래도 몰려오는 감사한 거죠. 다행히도 그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치료하면서 늘 외롭잖아요. 나만 혼자 이거를 다 감당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좀 나만 좀 괴로운 것 같고, 나만 좀 힘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지만, 옆에 이렇게 일상을 공유해주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주 홀로란 느낌은 또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슬픔은 찾아옵니다. 슬픔은 찾아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이 아주 더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력이 좋지 않으면 똑같은 일상인데, 그리고 똑같이 갖고 있는 결핍인데 그것이 유독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게 또 만족스럽게 지내려면 그 체력을 좀 좋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구나. 다시 또 느끼죠. 어, 저는 이제 6차를 맞았잖아요. 그리고 소식을 또 전할게. 너무 횡설수설한다 오늘.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음, 일단 3개월 이제 과정은 끝났거든요. 원래는 선생님이 3개월 하자고 했지만 3개월 후에 이제 CT를 찍어보고 후에 연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CT를 찍기 전에 이미 6개월로 연장이 됐어요. 선생님, 왜냐면은 제가 여러 장기에 이미 퍼져 있었고 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거를 6개월로 하는 게 좋겠다. 6개월로 해서 하는 게 뿌리를 뽑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6개월로 연장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총 12번의 항암제를 맞는 게 6개월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6사이클을 해야 되는 거예요. 6사이클. 그러니까 6사이클이 뭐냐? 항암제 2번 맞는 게 한 사이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세 사이클을 이미 한 거예요. 항암제를 2번 맞는 게. 그러니까 보통 한 달에 2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한 사이클이 한 달이다라고 생각하면 편리한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일단은 세 사이클을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의 치료가 끝났고 CT도 이제 저번에 6차 맞기 전에 한 이틀 전에 CT를 촬영을 했습니다. CT 촬영을 했고 간략적인 결과를 말씀을 해주셨을 때 선생님이 긍정적이다. 지금 암의 크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항암제에 잘 반응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전에 피수치로 이제 언뜻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CT 상으로 봤었을 때도 암의 크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7차 맞으러 가잖아요.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에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주 금요일날은 선생님이 정확하게 몇 센치에서 몇 센치로 줄었다. 뭐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랜만에 맨날 어시스턴트들만 보다가 이제 대빵을 봤어요. 저번 주에 대빵을 딱 보더니 너한테 너무 좋은 소식이 있다. 지금 CT상으로 많이 줄고 있고 항암제 반응을 너무 잘한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선생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제가 아직도 그 복원에 대한 희망을 놓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복원 준비하다가 어떻게 우연히 발견된 거잖아요. 미리 1년 검진 되기도 전에 선생님 사실 그때 제가 딱 사기로 이제 사기로 되면서 그리고 이제 3중 음성으로 바뀌면서 암타입이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대빵 말고 전공의들이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그 복원에 관한 거는 좀 그 희망을 좀 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사기가 되었기 때문에 사기라는 거는 진짜 살아남는 거에 살아남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되고 수명 연장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복원은 정말 그냥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마음이 엄청 많이 무너졌지만 또 받아들였죠. 받아들이면서 또 삶을 좀 다르게 바라보게 됐고 오히려 더 내가 진짜 더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되는 마음을 오히려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면은요. 그러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더 생기고 더 일상이 더 소중해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더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더 재미있게 또 더 나를 생각하면서 더 나를 챙기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면서 되게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었죠.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나 근데 이제 그런 혹시 내가 지금 낳고 있다면 나 복원에 대해서도 또 다시 이렇게 희망을 갖고 가져도 되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항상 그 대빵 선생님은 되게 좋은 말씀만 해주세요. 가져도 되지 물론 되지. 그리고 우리가 일단 6개월 동안 치료를 잘하기로 했으니까 그 치료를 진짜 잘해서 뿌리를 뽑는 거에 일단 집중을 하자. 그래서 그 암이 컨트롤이 잘 되면 그 복원 수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야. 그래서 제가 또 접고 있었던 마음을 또 단념하고 있었던 복원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그거 외에도 사실 그 월요일 날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 항암 6차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아주 오래전에 몇 개월 전에 잡아놓은 성형외과 선생님과의 또 상담이 잡혀 있었거든요. 복원에 관해서 또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다른 병원에서 만났죠. 다른 병원에서 그 선생님이 여러 병원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가장 빨리 이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날짜가 다른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상담을 맞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재발이 된 줄 몰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이제 브라카 유전자가 있다라는 것만 확인이 돼서 아 선생님 이래서 아무래도 예방적 절제까지 하면서 복원까지 해야 되게 될지 모릅니다. 뭐 충분한 지방이 있으니까 뭐 이제 두 왼쪽을 예방적 절제를 하고 오른쪽을 다시 이제 복원을 할 충분한 지방이 있는지 거기까지만 체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사이에 재발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상담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 받고 싶었거든요. 추가적으로 내가 이러해서 지금 이런 상황, 내가 지금 재발이 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언제 복원을 할지 모르는데 어떤 옵션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원래 보통 항암 받고 난 다음에 항암제 맞고 난 다음에 3일차, 4일차 진짜 좀 아주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고 진짜 어디 사람 많은데 가기 싫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취소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잡은 약속이지만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물어봤죠. 전화해서 저기 예약을 바꾸고 싶다 그랬더니 그 다음 예약은 8월 달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이미 지금 궁금증도 많으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 가야겠다. 근데 남편이 막 가지 말라고 힘든데 왜 굳이 가냐, 가지 말라. 왜냐면 보통 병원 갈 때 항상 남편이 운전해 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운전도 못 해주니까 제가 그 일정이 있다는 걸 미리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스케줄을 빼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운전도 못 해주는데 너 혼자 그 컨디션도 안 되는데 또 어차피 복원이 당장 되는 것도 아닌데 왜 무리해서 가냐, 가지 말라, 괜찮다, 복원 뭐 그거 당장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고 하는데 그렇게 무리해서 괜히 갔다가 너 더 아프다 이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제 욕심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갔어요. 그러니까 또 다 내려놓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 내려놨다고 하면서 또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좋아지면은 막 또 희망을 품어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 컨디션이 막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가서 이것저것 물어봤죠. 선생님 보자마자 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계속 저랑 상담을 벌써 1, 2, 세 번째 만나는 거거든요. 세 번째 만나는 건데 그 점차적인 단계로 상담 내용이 달라지고 그 사이에 막 재발이 됐고 이러니까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짠하신 거죠. 선생님이 딱 악수를 잡으면서 손을 그냥 좀 잡아주고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우리 또 보네, 또 보네. 뭐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제 진료 기록을 이제 보시잖아요. 보시면서 악수를 이렇게 한참을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데 선생님을 보자마자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진 거예요. 왜냐면은 선생님은 제가 얼만큼 그거에 대해서 간절했고 원했고 빨리 하고 싶었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왠지 저 선생님이 내 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죠. 선생님 이러저러해서 나 재발이 됐고 그래서 복원을 당장 못하게 됐다. 근데 지금 뭐 항암을 이제 6월 달까지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부터 선생님이 이제 암이 컨트롤이 되면은 복원을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 그 외과 선생님, 그러니까 유방외과 선생님의 오케이가 떨어진 건 아니다. 하지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됐다. 이러면서 상담을 받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뭐 그런 거 뭐 유방 재건 다 있고 그냥 그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식스팩이나 만들자. 식스팩 만들어서 나중에 뼈저리가 와서 허리가 아팠을 때를 대비를 해서 그 근력이나 좀 단단하게 좀 만들어놔서 그런 거에 또 삶의 질을 좀 이제 뼈저리가 오거나 했었을 때 삶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근력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 놓자, 식스팩을 만들어 놓자 해가지고 사실 이제 체중을 다시 감량을 하면서 여기 저기 뭐지 여기 복근 운동을 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체력이 또 안 돼가지고 항암하면서 그만큼의 체력이 또 안 되더라고요. 생각만큼.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는 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지방을 좀 킵하는 거를 좀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또 다시 또 일말의 희망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럼 나 이거를 또 킵을 해놔야 되냐. 내가 또 1년, 내가 또 언제 이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언제부터 내가 또 이거를 관리를 들어가야 되며 내가 지금 그리고 이런 또 다시 재발이 되면서 또 항암을 또 여러 차례를 거치면서 또 가장 또 염려되는 부분이 나의 건강이다. 솔직히 나의 건강이고 내가 어떤 몸에 또 무리가 가는 건 또 싫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싶지만 내 몸에 무리가 너무 가는 일이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또 복부로 해서 자가복원을 했을 때 그것이 나의 몸에 너무 무리가 되고 나의 면역력을 너무 떨어뜨리고 또 내가 지금 원하는 운동,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등산이라든지 달리기라든지 걷기라든지 이런 거에 무리가 생기면 나 고려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 확실하게 얘기를 해달라. 지장이 있냐? 선생님이 또 자신 있게 지장 없다. 너 아주 원래 운동하는 것만큼 원 없이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보건 수술은 가능하다. 지금의 지방도 충분하고 그리고 허벅지살을 또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살이랑 뭐 복부를 이용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방외과 선생님의 오케이가 있지 않은 한 절대 우리는 수술 안 할 거다. 그래서 본인이 보기에 아마 오케이 떨어지려면 항암 끝나고 1년은 또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말, 제가 원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다 들었죠. 다 들었고 이제 대빵 이게 유방외과 선생님의 오케이를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냥 정보는 얻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의 자세는 항암을 잘 받자. 항암을 잘 받아서 치료를 일단 잘 받아서 암 컨트롤을 잘 하자. 거기에 집중하자. 하지만 정보는 이렇다는 건 알았다. 오케이. 그냥 그걸로 끝. 잊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도 진짜 그날 또 막 심적으로 좀 요동쳤습니다. 요동쳤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단념해야 되는 것들, 내려놔야 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다시 막 생각이 막 올라오니까, 서글프다. 서글프다라는 생각을 했고, 가엾다. 내 자신이 가엾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항암제 올라오는 것에, 그러니까 항암제를 맞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항암제 맞기 바로 전에 너무 컨디션이 좋아서 막 여기저기 다녔잖아요. 그리고 항암제를 바로 받고 또 그냥 몸이 휙 이렇게 가라앉고 축 늘어지고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게 다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내 몸 안에서 지금 전쟁을 한 6번 이상, 그러니까 한국에서 항암한 것까지 치면은 진짜 수십 번의 그 전쟁을 치러내는 거잖아요. 막 여기저기 열감도 있고 막 몸이 막 이게 몸이 싸우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거든요. 싸우고 있고 또 그것을 또 어떻게든지 올리려고 또 운동하고 또 어떻게든지 올리려고 먹고 챙겨 먹고 또 어떻게든지 필사적으로 쉬고 그렇게 해서 또 올려놓으면 또 괜찮다가 또 항암제 맞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냥 확 기운이 빠졌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을 하니까 사실 고단함이 있습니다. 고단함이 있는데 그 고단함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정신적인 어떤 그런 슬픔 이런 것들이 또 올려오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에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잘 지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도 무너지고 일어나고 또 무너지고 일어나고 일어나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고 그 안에서 고단함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자꾸 스멀스멀 올라오는 나의 결핍들이 막 보이기도 하고 그것을 또 다시 이제 체력이 올라오면 또 이성으로 누르고 근데 이성으로 누른다기보다는 이성으로 잘 다스리고, 누른다는 표현보다는 다스린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덮어뒀던 감정 등을 이제는 좀 흘려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감정을 계속 주시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어떤 식으로 쏟아져 나오고, 제가 감정이 또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또 이 감정을 또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어떻게 이 감정을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흘려보낸다라는 거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표출을 하는 거죠. 그냥 감추지 않고 표출을 하는 거죠. 물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보이진 않죠. 그렇지만 그것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항암제를 맞고 나서 2일차, 3일차, 2일차였나? 그때가 일요일이었죠. 아버님이 오셨어요. 아버님이 오셔서 이제 아버님이 그 중국집 음식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게 건강에 별로 좋진 않지만 너무 좋아해요. 저희 남편도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저랑 결혼하기 전에 그 일례 행사가 중국집 그 음식을 뭐 일요일마다 시켜 먹는 게 어떤 그 행사였어요. 그 부자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쭉 이어져 오고 있고 제가 뭐 항암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그런 음식이 아주 막 이렇게 건강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믿지도 않고 왜냐면은 본인이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중국집 음식을 또 한껏 싸들고 아버님이 오셨어요. 아버님이 또 좋아하니까 뭐 내가 아프다고 해서 뭐 또 아버님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맨날 저 때문에 고생하시니까 그냥 오셔서 이렇게 드시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싶을 때.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혼자 그냥 따로 제 밥을 그냥 김치랑 이렇게 해서 먹거나 아니면 그냥 맞춰서 같이 그냥 조금 소량의 중국 음식을 먹거나 하는데 그날은 그냥 제가 제 음식을 따로 차리기도 기력이 안 됐고 그냥 조금 먹으면 괜찮을 거야 하고선 조금 그냥 먹었어요. 조금 먹는데 먹다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왜 나는가 하고 보면은 갑자기 아빠 생각이 나는 거죠. 그냥 아버님은 언제든지 저희 집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본인 아들 보고 싶을 때 오셔가지고 볼 수 있고 한데 나는 어 없는 거 나는 그럴 수 있는 아빠가 여기 없는 거죠. 그냥 그 상황이 갑자기 저를 너무 한국에 계신 아빠를 너무 보고 싶게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그래서 나도 아빠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매주 일요일 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나랑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컨디션이 좋으면 하하호호 하면서 그냥 먹었을 저녁 식사인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내가 너무 힘들고 몸에 힘이 쫙 빠진 상태니까 그런 감정적인 게 몰려오는 거죠. 나도 아빠 보고 싶다. 나도 아빠랑 저녁 먹고 싶다. 우리 아빠가 여기 있었으면 내가 내 몸에만 좋은 거로만 막 골라서 또 백숙이나 뭐 버섯탕이나 이런 거 먹자고 하셨을 텐데 막 이러면서 물론 엄마도 근데 특히 그냥 아버님이 오셨으니까 아빠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다가 막 울었어요. 그러면은 이 두 남자가 저를 이렇게 보고 괜찮아? 왜 울어? 몰라. 나도 아빠 보고 싶어. 그냥 그거를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막 울면서 밥을 먹으면서 막 울면서 몰라. 나도 내 아빠 보고 싶어. 나도 우리 아빠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출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쳐다보고 불쌍하게 보더라고요. 그래. 그렇겠다. 그리고 또 아버님도 저를 불쌍하게 보면서 또 그냥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웃기죠? 저도 그냥 울면서 밥을 먹어요. 울면서 나도 아빠 보고 싶어. 나도 여기 집 아빠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아빠 여기 있었으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건강에만 좋은 거만 잔뜩 사갖고 와서 여기 있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또 표출을 하고 한참 울고 그랬습니다.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 또
친구가 어느 한날은 저희랑 같이 갔던 산행에 대해서 또 블로그에 또 글을 딱 써준 거예요. 우리 추억을 막 생각하면서 재밌었던 어떤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서 또 그거를 공유를 해주는데, 어, 또 문득 그리운 거죠. 보고 싶고, 그립고. 근데 그날이 이제 성형외과 진료 그 있는 날이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날이에요. 그날. 제가 성형외과 가는 날. 그날 그 친구가 그 글을 해주는데, 또 갑자기 막 그 운전을 해서 그 컨디션으로 그 운전을 하면서 막 그 가는 길에 그 또 그 친구들과 함께 했던 막 추억이 막 떠오르면서 또 너무 보고 싶고 또 너무 그립고 또 그런 마음이 또 오길래 막 운전하면서 또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고 또 펑펑 울다가 또 이제 그 뭐 그 사이 뭐 친구도 주말에 뭐 또 다른 친구가 또 연락이 된 절친이 또 뭐 주말에 또 힘든 일이 있었다 그래서 또 그 친구랑 또 통화가 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또 막 울고 그랬어요. 그러고 그렇게 또 그렇게 하면서 감정을 또 풀어낸 거죠. 내 슬픈 감정을 좀 흘려낸 거죠. 그 눈물로 흘린 거죠. 내 감정을 눈물로 흘려내고 담아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이것이 내가 이랬다, 나 이렇게 느꼈다 이러면서 또 막 울고 그러면 그랬냐, 그랬구나, 그럴 수 있겠다 이러면서 또 막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흘려보냈고 또 어제 그저께도 또 멍하니 이렇게 하여튼 그 요번에 항암제 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 황사가 와가지고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이렇게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조금이라도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냥 집안에서 그냥 소소하게 움직이면서 집 정리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좀 움직였지, 제가 좋아하는 자연에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제 기분이 정체가 됐던 게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또 이렇게 또 뿌연 하늘을 바라보다가 또 슬픈 감정이 막 몰려와서 또 앉아 있었죠. 또 앉아 있다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또 울고. 그러니까 제가 감정을 흘려보내는 방법은 그거예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울고 나 그랬다. 그러니까 나 그래. 나 지금 감정이 이래라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아니면 멀리 있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나 가족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나 좀 안아줘. 나 등 좀 쓸어줘. 나 등 좀 이렇게 보듬어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또 받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지났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황사다 뭐다 뭐 이러면서 또 몸이 또 너무 축 처져가지고 그래서 진짜 잘 먹고 잘 쉬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안 정리를 하면서 좀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서 보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나한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항암 치료하면서는 절대적으로 제가 저를 지키고 있잖아요. 어, 뭐 저를 푸시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영상 편집을 빨리 해서 뭘 올리고 막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강박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강박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업로드가 좀 늘어졌다. 근데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슬픔이 몰려오면 담아두지 말고 어떤 이런저런 사랑하는 분들이나 신뢰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과 교류하시면서 좀 이렇게 흘리셨으면 좋겠다. 흘려내버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 그것도 했어요. 막 글도 좀 쓰고 조그맣게 뭐 짧게 글이나 뭐 이런 거 좀 쓰면서 제 감정을 좀 표출해 보기도 했고 그 글을 올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올려볼게요. 올려보고 공감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감이 되면 좀 그 글을 접하시면서 좀 우실 수도 있겠고
그렇다. 그래서 아, 이 친구가 늘 막 다 씩씩하지만은 않구나. 나만 이렇게 처지고 좀 지치고 좀 힘들고 그런 건 아니구나.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라는 감정이 사실 어떨 때는 최고의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엔 좀 하고 싶더라고요. 많이 울었다. 많이 울었고 또 다시 조금 올라와서 이제 내일 또 내일 7차 항암을 맞으러 갈 거다. 그렇지만 제가요, 진짜 놀라운 거는 정말 뭐 울고 자시고 뭐 슬픔이 몰려오고 뭐 하고 밥 하나는 진짜 끝내주게 먹습니다. 밥맛이 없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내염 안 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구내염 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구강 청결 잘 유지하셔가지고 구내염 오지 않게 그렇게 하셔가지고 밥이라도 잘 챙겨 드시고 잘 쉬고 그렇게 하면서 또 슬프면 슬픈 대로 울기도 하면서 또 그렇게 치료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체력이 올라오면 그러면은 그때 바로 올릴게요. 진짜 그동안에 다녔던 등산이 너무 많거든요. 등산 기록이 되게 많은데 심지어는 오스트리아 스키장 그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못 올리고 또 시아버님이랑 또 저랑 집에서 대화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같이 너무 재밌는 대화라서 또 녹음해 놓은 게 있거든요. 1시간 20분짜리인가? 1시간 40분짜리인가? 그것도 제가 편집을 다 해놨는데 영어라서 편집이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그것도 있는데 올려놓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거 이렇게 자동 번역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제 그 체력 관리 잘 하면서 그렇게 되는 대로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치료 받으시면서 본인의 그런 컨디션에 맞게 일상을 보내시면서 또 감정적인 것도 또 너무 덮어두지 마시고 담아두지 마시고 그때그때 잘 흘려내시면서 그렇게 단 하나의 몸, 단 하나의 영혼 우리 잘 지켜서 끝까지 치료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멀리서 이렇게 응원합니다. 화이팅!